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실험과 분석 시리즈 세 번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안 하고, 오늘 단백질 정량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다른 영상도 있고 아마 자료도 많을 텐데, 일단 용어는 웨스턴 블럿 아니면 이뮤노 블럿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테크닉 자체를 물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진 좀 임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뭐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크닉 자체는 오늘 웨스턴 블러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한번 생각해 본게 이거는 웨스턴 블러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학에서 우리가 디텍션하는 많은 것들은 일종의 영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문제 자체는 사실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뭐 수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약간 생물학에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영문제다 이런 식으로 막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몰레큘러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지 못하죠. 그렇죠? 눈으로 관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믿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디텍션 해주는 테크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퍼즐을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바탕으로 뭐 그 variables를 예를 들면은 그 extrapolate 하는 거 그거를 보통 inverse problem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관찰된 간접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의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영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하긴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어, 우리가 하는 모든 실험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쥐 실험을 하시거나 이러면 가능한데 우리가 보는 몰레큘러 실험들은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 주장은 웨스턴 블라트 일종의 영문제를 푸는 거다. 일단 웨스턴 블라트 자체를 안타깝게도 제가 디파인 하는데 웨스턴 블라트는 프로틴 정량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량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리뷰해도 되죠.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책을 읽으시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웨스턴 블러스 모른다고 해보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른다고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정량할까요? 저희는 이제 1970년대 이렇게 왔어요.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을까? 이게 방에서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웨스턴 블러스 예로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생물학에서 forefront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직 디텍션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디텍션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메서드를 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에세이를 디벨롭하고 있죠. 그 상황에 비유하시면 돼요. 이미 누가 만들어버리면 쉬운데 만들기 전에는 이걸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은 양이 되게 적어요. 그렇죠. 이게 적고 많은 건 상대적인 거지만 이제 마이크로그램 단위. 그렇죠. 그리고 크기도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아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백질을 정량하려면 어떤 시료로부터 단백질을 정량하려면 시그널을 증폭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미시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거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어떤 우리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단백질 종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유전자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미니멈하게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그 유전자가 하나씩 단백질을 만든다고 아주 나이브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단백질 종류 2만 종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는 그 2만 종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A, B, C, D 있으면은 단백질 A만 우리는 디텍션 하고 싶은 거예요. 단백질 전체를 디텍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정 단백질만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낚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강에 물고기가 2만 마리가 있는데 그 2만 마리 물고기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그 중에 특정 물고기만 낚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물고기만 낚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가 core problem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백질, 특정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도구를 생각해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엔티바디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른 영상에서 엔티바디를 했지만 엔티바디는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백질 종류가 2만 종류가 있어도
여기서 디텍션 되는 엔티바디를 잘 만들기만 한다면 특정 단백질만 낚시하듯이 피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예요. 이 밑에 blood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로 스페시피시티를 얻습니다. 2번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그럼 시그널을 어떻게 증폭시킬까요? 엔티바디로 디텍션은 됐는데 우리는 그럼 이 프로틴을 직접 디텍션하지 말고 이 엔티바디가 바인딩한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 증폭시키는 방법도 엔티바디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컨더리 엔티바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디텍션하는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에 엔티바디가 여러 개 붙습니다.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여러 개 붙어서 시그널이 1차로 증폭이 되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 엔티바디에 HRP라는 특정 엔자임을 컨주게이트 시켜놨어요. 이거는 이 인터랙션이 일어난 다음에 뭐 여기는 키모노미네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어떤 특정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으면은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특정 웨이브랭크에 빛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디텍션할 수 있는 사진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특정 프로틴을 잡았고 그 잡은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잡았고 그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이제 시그널 증폭한 시그널을 HRP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그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보쇼 왜 그럼 이보쇼? 이보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HRP 바로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 약간 프랙티컬한 리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컨더리 엔티바디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면 엔타이고트 그러니까 염소에서 나온 엔티바디를 디텍션한 엔티바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바꿔치는 거는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만 바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반 종류의 우리가 엔티바디를 디텍션 할 때마다 모든 엔티바디의 HRP를 다 컨주게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대신에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여러 종류를 개발하면은 그때마다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수합하면 되는 거죠. 아니 거꾸로구나. 세컨더리 엔티바디 하나를 정해두면은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만 수합함으로써 우리는 스페시피시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단점은 이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디텍션을 못하는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거에서 더 발전이 됐죠. 하지만 모든 그 다운스트림에서 새로 개발된 테크닉들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텍션하는 특정 몰레큘의 스페시피시티가 있고 그 스페시피시티를 가진 거를 증폭시키는 시그널을 가집니다. 그렇죠? 이게 1번, 2번은 해결이 됐어요. 사실 이거 코어 프린시플은 웨스턴 블라스의 코어 프린시플은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세면은 양이 많은 거고 시그널이 적으면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한 메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어 프로블럼 다 해결을 했는데 이미 저희는 웨스턴 블라 개발했어요. 너무 앞에 인트로가 길었지만 끝났습니다. 끝났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계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항체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항체 하나가 프로틴 하나만 디텍션하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붙고 특정 프로틴만 붙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물고기가 2만 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만 그거를 먹이를 물면은 너무 완벽하죠. 근데 그런 완벽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물고기들이 달라붙어요. 그렇죠? 엔티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정 프로틴 A를 타겟하는 엔티바디를 엔지니어를 하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엔티바디가 바인딩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모양이 조금씩 다른 프로틴들의 다른 곳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스티키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한 것과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지 않는 거에 애피니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랙션 되는 정도와 바인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우리는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 그 차이가 적겠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엔티바디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만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럽게.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로틴은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프로틴의 크기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크기로 사이즈로 이제 한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티바디가 심지어 다른 데 붙더라도 우리가 아는 프로틴의 사이즈가 특정 사이즈가 있으면 다른 데 붙은 거는 저거는 진짜 시그널이 아니라 non specific 시그널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게 바로 젤입니다. 프로틴을 그냥 바로 엔티바디를 디텍션 하는 게 아니라 프로틴으로 엔티바디를 디텍션 하기 전에 한번 젤을 걸어줘요. 이 젤은 일종의 어묵이 아니지. 도토리묵 같은 건데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종의 무기거든요. 이거는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 팔지만 기본적으로는 깬 프로틴을 여기 걸어줘서 프로틴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많거든요. 그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하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이렇게 가요. 내려가요.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다 프로틴을 넣은 다음에 전기를 걸어주면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조그만 포얼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프로틴들은 빨리 달려요. 그렇죠. 빨리 가고 큰 프로틴들은 여기 걸리적거려서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게 그 사이즈가 큰 거. 여기 그렇죠. larger high molecular weight protein. 빨리 달린 게 smaller molecular weight protein이에요. 그래서 항체를 그 다음에 이걸로 엔티바디로 이걸 디텍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뭐 50 molecular weight이다. 뭐 킬로 달톤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킬로 달톤이다. 이러면 여기서 디텍션 된 시그널을 진짜 시그널이다. 여기 약간 흐릿흐릿하게 이런데 디텍션 되면은 이건 엔티바디가 스티키하게 잘못 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로 익스클루전 함으로써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를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웨스턴 블라스의 전부 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 홀 프로세스들은 이제 다 나올 텐데 그래도 이게 영상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린 시작하는 거는 뭐 세포로부터 하든 우리 티슈로부터 하든 뭐 플라즈마 같은 플루이드로부터 하든 프로틴이 들어있는 어떤 시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정 농도 이상이 되는 프로틴 시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틴을 갈아요. 라이세이스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셀을 갈면은 그 세포 속에 있는 프로틴들이 다 깨져 나오겠죠. 깨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릭을 더 있는데 샘플을 디내추레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은 프로틴은 원래 약간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와우, 없어졌는데? 펜. 프로틴처럼 이렇게 프로틴 3D 스트럭처가 있어요.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프로틴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자로 피면은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프로틴이 엔자임으로서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 길쭉한 리니어한 프로틴이 실제로는 3D 스트럭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특정 스트럭처를 가진 프로틴들이 그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바이올로지를 저희가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스트럭처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젤에서 달릴 때 몰레큘러 웨이트 별로 구별이 안 갑니다. 몰레큘러 웨이트이 커도 더 밑에 있을 수 있고 작아도 더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 사이즈별로 잘 구별을 하려면은 거꾸로 이 뭉쳐 있는 거를 리니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영어로 denatu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그 SDS나 여러 가지 그 denaturation 할 수 있는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들어있는 솔루션을 사용해요. 솔루션 사용한 다음에 뭐 90도에다가 뭐 한 5분 정도 데웁니다. 데운 다음에 얼음에 빨리 데우면은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게 펴지거든요. 펴진 다음에 얼음에 빨리 박아요. 그러면은 다시 안 뭉쳐지고 리니어한 상태로 스테이블라이즈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젤을 거는 거죠. 이해가시죠? 말이 또 샜는데. 그래서 건 다음에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어묵이죠. 그 다음에 이 어묵 상태로 그 도토리묵 상태에서 엔티바디를 바로 디텍션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내린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떤 특정 종이처럼 생긴데 옮겨요. 그 여기 멤브레인이라고 써놨는데 뭐 PVDF 멤브레인 이런 걸 막 팔거든요. 그러면은 젤에 있는 거를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김이라고 치면 김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식탁 위에서 손바닥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전기로 누른 거죠. 전기로 누르면 이거를 눕힌 게 이거예요. 이걸 눕힌 게 이건데 여기 있는 프로틴들이 종이로 옮겨집니다. 이게 프랙티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일종의 종이 멤브레인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이 프로틴은 이 레더된 상태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엔티바디를 사용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로 스페시픽 엔티바디 그 프로틴을 디텍션하고 세컨더리 엔티바디로 시그널을 증폭시킨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뭐 사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뭐 빠뜨린 거 없죠? 이게 사실 웨스턴 블라스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제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을 정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쓰는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준비했습니다. 씁니다. 쓴다는 거고 그냥 금방 찾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네이처 논문이요. 심지어 2020년인가 나왔던 네이처 논문인데 네이처에서 네이처 그 코로나의 한 프로틴의 한 종류죠. S 프로틴이라는 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리니어하게 표현하면 이제 N 터미널에서 C 터미널도 이렇게 있고 각각의 도메인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뭉쳐져 가지고 어떤 특정 3D 스트럭처를 가지고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이 S 프로틴이 SARS-CoV-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나오지만 그거에 이제 필로제니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메르스, 뭐 다른 뭐 사르스코브 이건 원이겠죠. 원 이런 바이러스에도 S 프로틴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뮤테이션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디테일한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에 들어간 S 프로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핵293 아니면은 뭐 다른 셀에 트랜스펙션을 해서 거기서 과발현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 걔네들이 웨스턴 블라스를 디텍션 했을 때 같은 형태로 디텍션 되는지 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D 이런 거 보면은 특정 엔티바디 폴리클로널 엔타이 SARS S1을 엔티바디를 사용했더니 SARS SCoV1 같은 양을 로드했다고 가정했을 때 디텍션이 됐죠. 근데 COV2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SARS-CoV-2에는 조금 디텍션은 되지만 많지 않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호몰로지가 있긴 하지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SARS-CoV-1과 2는 다른 종류의 S 프로틴, 스트럭처상 아니면 아미노애시드상 이 엔티바디가 디텍션하는 그 지역은 다른 종류의 엔티바디 그 프로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논문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인터프레테이션을 혹시 의심이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 알려주세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엔티바디 거니까 이거 밴드가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이 프로틴이 아마 트렁케이션 될 거예요. 클리비지 사이트가 있어서 트렁케이션 된 후, 트렁케이션 되기 전 프로틴, 몰레큘러 웨이트 큰 거 작은 게 다 디텍션 되는 거죠. 근데 이 엔티바디를 사용하니까 메르스에 있는 S 프로틴이 디텍션 되는데 SARS에는 이제 디텍션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디테일하게 가려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웨스턴 블라스를 인터프레테이션 하는 방법만 알면 되죠. 이거 뭐 그거는 논문마다 이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밴드의 위아래 위치는 뭐죠? 그래서 제가 이미 벌써 해버렸는데 위아래 위치는 프로틴의 사이즈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사이즈가 크고 여기 100kg 달처럼 써있네요. 아래에 있는 건 뭐 이건 100, 뭐 250, 100kg, 75kg 같은 해서 프로틴 사이즈다. 그렇죠? 밴드의 세기는 뭐죠? 밴드의 세기는 프로틴 양이죠. 인텐스 프로틴 양입니다. 그렇죠? 렐러티브한 그 상대적인 프로틴 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사용한 항체가 여기 또 다 써있죠. 사용한 항체는 뭐죠? 사용한 항체는 정량한 프로틴 대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밴드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프로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프로틴 2만 종류의 프로틴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2만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퍼테리컬하게 최소 2만 개의 프로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이즈별로 다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2만 마리가 다 있는 겁니다. 색깔과 종류가 다른 물고기가 다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엔티바디로 한 종류의 프로틴만 디텍션 한 거예요. 그렇죠? 웨스턴 블라스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다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테크닉도 중요한데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다? 단백질 정량을 위한 기본적인 뭐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특히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의 그런 테크놀로지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디텍션 함으로써 영문제를 일종의 영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